자, 이제 문제 58번 보겠습니다. 58번은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 임원과 대원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미성년자는 한정치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감사업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 자,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는 미성년자, 한정치한 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한정치한 조합원은 될 수 있고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죠. 감사업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조합장인 A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감사업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는 좋은데 앞에 미성년자, 한정치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잘못됐죠.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대원을 두어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는 대원을 두어야 합니다. 개발법에서는 아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는 대원회를 둘 수 있다 했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 50인 이상인 경우는 대원을 둘 수 있다. 여기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는 대원을 두어야 합니다. 대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10 이상인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어떤 경우도 대원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조합장은 가능합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이사나 감사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원회는 총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원회가 총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죠. 일정 사항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대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정관 확정이라든가 임원 선임, 임원 선임이나 정관 확정 같은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대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되겠네요. 개발법상 대원회하고 정비법상 대원회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9번은 재건축 사업 등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건설을 위한 설명을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재건축 사업 등이죠. 여기서 재건축 사업 등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적률 완화 그리고 소형주택 건설 의무입니다. 자, 바르지 못한 1번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입니다. 단 재개발 사업이라도 재정비 촉진축에서 시행된 재개발 사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시는 정비계획 밑줄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도 불구하고 지방도시 시물 거쳐 국토계획법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어느 지역을 우리가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입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노원구입니다. 여기서 용적률 얼마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용적률 니꼬르 항상 용적률 어떻습니까? 용적률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용적률 니꼬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적률 니꼬르 돈. 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용적률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때 용적률은 먼저 3종 일반 주거죠. 하면 우리 법정 상한 용적률. 우리 법에는 용적률이 몇 프로? 300%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300% 다 적용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가 정한 용적률을 적용하죠. 250%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은 어디에서? 정비 계획에서 용적률을 정합니다. 계획에서. 이건 노원구기 때문에 노원구청장이 정하겠죠. 얼마로? 250 범위에서 220%를 정했어요. 자, 여러분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용적률은 무슨 용적률이라고 그래? 법정 상한 용적률. 국토기 법정 상한 용적률. 이 용적률은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 이건 정비계획이 정한 용적률입니다. 법정 상한 용적률, 조례가 정한 용적률, 정비계획이 정한 용적률. 절대 우리는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건축 못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례가 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단 거기가 정비구역이라면 정비계획이 정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용적률은 220%를 적용했던 겁니다. 220%.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고 첫 어디? 과밀억제권역. 2번 시도 조례가 정한 적. 과밀억제권역과 시도 조례가 정한 적에선 이 정비 계획에 정한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요. 법정 상한 용적률 3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시행자는 국토계획법에 법률이 정한 법적 상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 네, 해당 면적의 주거적 면적 60주택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아니죠. 이게 소형주택 건설문인데요. 소형주택 건설은 얼마만큼 하느냐. 여기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입니다. 이걸 우리는 말한다. 완화되는 용적률이잖아요. 완화되는 용적률. 어떻게?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죠.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용적률 뺀 용적률, 이게 완화되는 용적률입니다. 의 일정 비율입니다. 일정 비율. 일정 비율은 뭐로 정한다? 시도 조례가 정한다는 얘기죠. 시도 조례. 그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 60주택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 자,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법적 상한 용적률 일정 비율이 아니죠. 법적 상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이 아니고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 일정 비율입니다. 시행자는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계획 통보장 시도사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해야 된다. 소형주택의 인수자입니다. 국장, 시도사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 5번 소형주택 공급 가격은 밑에 무슨 건축비? 표준건축비라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 소형주택의 활용 용도죠. 활용 용도. 자, 이게 재건축 사업 등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단 무슨 사업은 제된다? 재정비 촉진 중에서는 제된다. 어디에서? 과밀 억제권역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적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올려준다. 이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을 건설하게 만들어서 이 소형주택을 국정, 시도회사, 시장수 주택공사 저렴하게 인수해서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3번이고요. 60번.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죠. 재건축 사업의 특징. 이 재건축 사업 특징이 참 많아요. 재건축 사업. 우선 재건축은 올해도 우리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화두이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특징 몇 가지만 좀 적어보면 재건축 사업. 첫째, 재건축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적입니다. 기반 시설 양호한적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자면 정비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비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죠.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법으로는 사업을 시행은 못합니다. 항상 관리 처분 방식이야. 네 번째, 재건축 사업은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안전진단은 단지 내 건축물에서는 안전을 거쳐야 됩니다. 단지 내 건축물. 다섯 번째,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든가 또는 조합이 사업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 업자, 등록, 사업자 일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조합원은 건축물 또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이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그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사용고요. 구역을 지정했으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주택 및 부속 토지가 됩니다. 지상권자는 안 된다. 나대 소유자 안 된다. 7번째, 선택조합원 제도입니다. 즉 누구?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된다는 얘기죠. 한 자만.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 조합원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인정된다? 소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죠. 동의하지 않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하란다. 사업시행령 토지 등의 수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는 경우 어떤 경우? 천재, 지변 등이 이 경우만 타인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용적률 완화 대상이 되죠? 어디서? 과밀 억제권역하고 그 다음에 시, 도,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용적을 완화해주고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있습니다. 재건축 몇 주택까지 주택을 공급하느냐? 재건축은 주택 공급에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이 있는 경우하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나와서 과밀 억제권이 아니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모두 공급합니다. 과밀 억제는 다시 둘 더 나눠서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 투기 완료 아닌 거로 또 나눕니다. 투기 과열지구면 1주택입니다. 투기 완료 아니면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재건축의 특징이 되겠네요. 재건축은 상당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재건축의 특징 잘 좀 기억하세요. 기반시설이 양호한적이다. 정비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환지 방식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조합이 단독하든가 조합이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누구? 여기 건설업자 등록사 이게 추가된 건 올해 개정된 겁니다. 올해 개정. 그 다음에 선택조합원 제도다. 매도 청구권 인정된다.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용적 완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서 여기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개정된 것이죠.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재건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못한 1번. 사업시행관지 선제 집에 있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2번. 재건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나될 수나 지상권이 조합은 될 수 없죠. 3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1세대 2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투기 관주가 아닌 한 소유하게 되는 주택 수만큼 투기 관주가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한죠. 과밀 억제권이 아닌 한 소유하게 있는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자냐 조합설이 동의하지 아니한 제 주택과 토지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죠. 5번. 재건사업 조합원은 조합설 인가 후 건설업 등록사 시공자 선정한다. 자, 시공자 선정 시기는 조합설 인가 후죠. 조합설 인가 후.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한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청에서 정관정하는 바에 의한다. 좋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반드시 설립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후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경쟁 입찰하지 않고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재건사업의 특징 61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안전진단이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안전진단. 자, 이 안전진단 문제도 많이 바뀌었죠. 1번. 정비계획 수립 하나, 재건축 시행 여부 둘, 안전사고 방지 셋 이하여 단지 내 건축물입니다. 단지 내 건축물
전에는 단지 내 공동주택만 안전진단을 지금은 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1번은 안전진단 실시권자 누구? 시장군수. 안전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안전진단 목적은 세 가지라는 얘기네. 정비의 수립 여부 결정,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안전사 방지 둘. 대상은 단지 내 건축물 아주 좋습니다. 2번 안전진단은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역 수립시가 도래한 때 정비역 수립시가 도래한 때 하나 또는 정비역 위반을 제한하고자 한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도 10분의 1 이상의 동의라도 안전시설 요청한 때 둘. 재건축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았죠? 시장에서 안전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안전사 우려 셋입니다. 이건 안전진단의 시기죠. 안전진단의 시기는 첫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직권 안전진단. 두 번째, 위반을 제한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부수도서 10분의 이상 동의로도 안전실시를 요청했어요.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요청이죠. 세 번째는 재건축 시행을 결정하고 10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입니다. 셋. 자, 개정된 내용 꼭 기하시고요. 3번.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부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그리고 요청한 자에 조치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하고 요청한 자에 제출합니다. 4번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 하나, 도시운계획 둘, 지역여건 셋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역 수립,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시장군수가 결정을 했다고요. 이때 시장군수 무슨 결정이냐? 적극적 결정을 했어. 적극적 결정. 적극적 결정은 뭡니까? 정비를 수립하겠다. 재건축 시행하겠다는 적극적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군수는 누굴 얘기하냐?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들은 시장군수 구청은 이걸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결정의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결정의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그러나 여기는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할 데가 없죠.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도지사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뭐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그렇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그래서 시도지사 이걸 재검토를 다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 누구한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기에 한국들한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시 재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의뢰해서 이 중에서 다시 어떻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필요하다 싶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취소 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그럼 요청하게 되면 시장군수청 정당한 사유가 없나 이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죠. 제출 안 했으니까.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여기서 재검토를 의뢰해서 필요하시면 자기가 직접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장군수가 결정을 했습니다. 적극적 결정. 그 중에서 시장군수 전년 특별시장, 화시장, 도지사에 제출해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의사는 재검토를 의뢰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는 시장호수구청장에게 취소는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호수구청 정당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는 직접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5번 보니까 시장호수는 정비획 수립, 재건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는 경우는 직접 시, 시도지사의 결정 내용과 아니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게 아니죠. 제출한 사람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요거죠. 여기는 시장, 수, 구청,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 제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잘 유의하세요. 요 12번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인가 절차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절차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사업시행 인가 절차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행령 사업계획서의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해 시장호수 인가를 받는다. 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권이 시장호수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입니다. 사업시행령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신청이 전에 사업시행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령은 사업시행 동의를 받는다. 언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누구는 제외된다? 시장호수 주택공사는 제외. 3번 시장호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할 땐 관계소의 사업은 14 이상 일반에 공람시켜야 된다. 자, 시장호수는 공람을 시키는데 공람은 여기서 우리가 4번이 나와요. 공람이 4번, 정비법에서 공람이 4번 나오는데 뭐만 나오느냐? 정비법 첫째, 정비 기본계획 나왔었죠. 제일 앞에 할게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람. 또 여기에 사업 시행 계획 공람. 세 번째, 이번엔 정비 계획 공람. 네 번째, 뒤에 가면 관리, 처분계, 공람. 여기서 이 둘은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은 주민들하고는 직접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14일 이상 공람입니다. 근데 정비계획 지정하기 전에 정비사건 용적률 정도잖아요. 관리처분계획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30일 이상 공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정비법상 공람이 총 4번이 나오는데 정비 기본계획 공람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공람은 14 이상, 정비계획 공람과 관리처분계획 공람은 30일 이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3번) 틀렸고요. 4번 시장호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을 해서 건축인의 심의, 이때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것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만 그렇다고 했죠. 정비계획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네 번째, 시장호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나 밑줄, 밑에 사업시행자 지정개발자 둘, 100분의 20 범위, 100분의 20 셋, 특별시, 광시, 도조례, 시도, 조례 넷, 금일 예치하게 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 사업을 할 땐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되는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자, 그래서 맞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되겠네요. 63번은 관리처분계 내용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관리처분계 내용. 1번 분양설계, 분양신청의 종료기준. 2번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세 번째는 분양대상,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의 분양가죠. 네 번째,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 인가고시를 한 기준한 것, 사업시 인가고시일 몇 줄. 자, 좋아요. 사업시 인가고시일. 그러나 종전까지 이게 지금 여러분 종전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종, 전, 가 어떻게 평가한다? 감정평가자 2인 이상이 산술평균
평균 출한다고 그랬죠. 이때 감정평가사 누가 선정한다? 시장 군수가 선정하고 계약까지 합니다. 시장 군수가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이인산평가금의 산술평균 출한다고 그랬죠. 이때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기주입니다. 단 사업시 인가 전에 철거 된 경우는 시장군수의 철거, 허가받은 날. 이 표현을 꼭 해줘야 돼. 종전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두 사람 이상의 평가금의 산술 평균치라고 기존 항상 사업시 인가 고시인데 사업시 인가 전에 철거에서는 철거 허가받은 날 기준으로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잘못됐고요. 가로가 빠져서 재건사업의 추산액이죠. 사업비 추산액인데 이거는 재건축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의 부담금 부담 시기. 추산액 재건축 부담금 포함 재건축 부담금. 소위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죠. 개발이익 환수. 이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 불로소득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63번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정비사업시행 분양신청 종료된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 인가를 발행한다. 자, 정비사업시행령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종료된 후죠. 후 관리처분 수립하여 시장군수 인가를 받는다. 좋아요. 그런데 시장군수 인가를 받는데 정비사업시행에서 누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1호에서 3호의 방식,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 두 개 사업은 수립을 안 하죠.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호에서 3호의 방식,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 사업은 관리사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잘못됐고요. 2번 분양 설계는 분양 시행이 만료된 날 기준. 좋아요.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산정은 사업시 인가고시일 단 사업시 인가전에 건축물 철거된 철거가 받는 날 기준. 시장공사 선정 계약한 이 인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의 산술 평균치 아주 좋습니다. 이거 종전가. 3번 종전 토지 등의 가격 범위. 토지 등은 가격 범위고요. 종전 주택은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경우죠. 그중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2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는데 소형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자, 2주택 공급이죠. 소형주택 3년간 전매 금지. 4번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밀 억제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 억제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재건축만 소유한 주택수입니다. 과밀 억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건축만. 5번 사업시행 분양신청 반후 잔여원이 있는 경우 정관 등 사업시행 지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에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되겠네요. 1번.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 방법이죠. 주택 공급 방법.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2인 이상의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부하는 원칙을 하는 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1세대 하나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2인 이상의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부하는 원칙을 합니다. 두 번째, 2인 이상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서 따로 정했으면 시도 조례제만 봐서 공급할 수 있죠. 3번 분양 대상기별 종전 토지 등의 가격 범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그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공급은
소유권 이종 시 실타는 날부터 3년간 전매나 전매할선이 금지됩니다. 분양 대상이별 종전 토지 등의 가격 범위.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그중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돼요.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종 시 실타는 날부터 3년간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4번 과밀 억제권역 내 투기 과열지가 아닌 곳에서 시행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 억제권역이죠. 투기 과열지가 아니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공급합니다. 3주택.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5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라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되겠네요. 4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1주택이에요. 단 재개발 사업도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 되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과밀 억제권이 아니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투기 과열 지을 때 1주택, 투기 과열 아니면 3주택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66번 가죠. 정비구역 내 지상권자 등의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바르지 못한 것은. 이건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관리처 인가고시, 작성고시. 그러면 관리처분이 인가고시, 작성고시 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겠죠. 사업 시행. 사업 시행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겠죠. 철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용 수익이 정지됩니다. 사용 수익 정지돼. 언제서 언제까지? 관리처분기의 고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 수익이 정지되니까 여기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누구? 지상권자 등이죠. 지상권자 등.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이들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뭘 가져요? 금전 반환 청구를 갖겠죠? 금전 반환 청구권. 이 금전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 돈을 돌려주고 시행자는 사후적인 뭘 갖는다? 구상권을 갖는 거죠. 누구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만약에 구상에 응하지 않게 되면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당권의 효력. 자, 이게 관리처 인가고시 효과죠. 용익권자 보전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사용수익이 정지되며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권리자는 계약 조건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기 고시일 이후부터죠. 고시일 이후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관련 전세금, 보증금, 기타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는 사업시행자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그러나 지료 등의 증감청구나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 토지 소재에게 구상할 수 있죠. 사업시행 구상이 되지 않을 때는 귀속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죠. 5번 조합세 인가 이후 체결된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에서는 민법, 주택 임대차법 등 일부 규정 적용한다. 그 일부 규정 뭐냐면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존속기간. 조합세 인가 후가 아니고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입니다.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에 됐다는 것은 머지않아 철거된다는 사실 뻔히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때는 존속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7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비법이었습니다. 정비법. 자, 건축법상 용어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용어 설명 틀린 거. 건폐율은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바꿔서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지상층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자, 뒤에서부터 읽으면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 비율. 맞나요? 지상층 연면적 비율. 즉 용적률에서는 지하층을 빼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3번 건축 면적, 건축 외벽, 벽이 없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하되 지표로부터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됩니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벽이 없는 견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단 지표로부터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된다. 4번 지하층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용도는 대피 목적이며 층수 산정과 용적률 산정 시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연면적에서는 포함되죠. 연면적 지하층을 제한 건축물 각층 바닥 면 합계 아니죠. 연면적 지하층을 제한이 아니고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8번 건축법상 건축의 개념이죠. 건축 개념 많이 출제하는 문제 옳지 않은 거 1번. 기존 건축물은 전번에 일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종료가 동일 규모면 뭐다? 개축입니다. 더 큰 규모는 뭐다? 더 큰 규모? 큰 규모면 이게 일부 철거했으면 증축이요. 전부 철거했으면 신축이 됩니다. 종료가 동일 규모면 개축인데 더 큰 규모면 전부 철거했을 땐 신축, 일부 철거했으면 증축이 돼요. 2번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종전규모를 초과해서 축제하는 것이 신축이다. 잘못했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규모를 초과해서 건축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부 철거했느냐 전부 철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물의 주요 거집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신축이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거집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장소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이전이지만 다른 대지로 옮겼으면 신축이 됩니다. 4번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자연재해에 멸실된 경우에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자연재해에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는 종전과 동일 규모로 범위했으면 재축입니다. 여기다 더 큰 규모로 원칙했으면 일부가 멸실됐으면 증축, 전부가 멸실됐으면 신축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5번 하나가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과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 축제하는 것은 증축이 된다. 기존 건축물에 동일 대지나 별개동의 건축물 건축했죠. 별동의 건축행위. 별동의 건축행위는 증축으로 봅니다. 기존 건축물에 담장을 축조한 행위 증축이죠. 기존 건축물에 대문을 축조한 행위 증축입니다. 기둥을 2개 철거했습니다. 기둥을 2개 철거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증축입니다. 보호를 철거해서 높이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증축입니다. 내력 벽을 20제곱미터만큼 해체했습니다. 뭐죠? 내력벽 20제곱미터 해체했으면 대손이죠. 근데 연면적을 늘렸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증축이 됩니다. 자, 이거 좀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 69번은 대수선입니다. 틀린 거. 지붕틀을 1개 해체하는 행위. 자,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면 대손이죠. 지붕틀 1개 해체해서 무조건 대손입니다. 피난기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손이다. 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기를 증설,
해체, 수선, 변기하면 대선입니다. 3번 병 면적을 가로 6m, 세로 6m로 해체하는 것은 대선에 해당한다. 병 면적을 가로 6m, 세로 6m, 66은 36제곱미터죠. 해체죠? 대선될 수 없습니다. 왜? 벽이기 때문에. 내력벽이 해야 되죠. 내력벽.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죠. 그래야만 대선되는 겁니다. 5번. 자, 4번.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테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내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요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에요. 단 연립주택은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0번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제도죠. 가장 바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자, 이거는 사전결정 신청사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아니죠. 신고가 아니고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가장 기본이 뭐다? 층수가 3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나 신고하기 전에 허가권자에 신청할 수 있다.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누가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꿔서 4층 단독주택 건축하고자 하는 자 서울 노원구에서 그럼 누구한테? 노원 구청장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좋다 말이죠. 왜? 4층이면 3층 이상이죠. 3층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나 서울시 노원구에서 30층 판매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서울 시장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허가권자 노원구청장이지만 층수가 21층을 넘었잖아요. 그때는 서울특별시장 허가권자 되잖아요. 요거 유의하세요. 사전결정제도.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서검토.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서검토입니다.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에 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입니다.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에요. 지방환경관세 장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를 해야 된다. 좋습니다.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세장. 4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입지, 규모, 용도 등의 사전결정 후 통지합니다. 통지, 공고는 안 해요. 이때 통지를 받는 경우 국토유산 개발인 허가, 농지전 허가, 산지전 허가, 도로 점용 허가가 아니고 하천 점용 허가가 간주됩니다. 도로 점용 잘못했죠. 통지는 하지만 뭘 하지 않는다? 공고를 하지 않는다. 공고. 도로 점용 허가는 간주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이다. 5번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공사에 착공해야 되며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2년이 아니고 2년인데 건축공사 착공이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보세요.
건축법상 사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의 의무가 있어요. 만약 건축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년의 경우에는 다음 날에 사전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 허가 건축 신고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역시 1년 내 건축물 착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는 취소해야 됩니다. 단 정당한 사였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고하고 1년에 착공 아니었다. 건축 신고가 역시 실효가 됩니다. 신고의 효력이 실효가 돼요. 그러나 여기도 정당한 사였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요거리 추가됐죠. 세 번째,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단지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하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나눠서 단지는 5년 내에 공사 착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공사 착공하지 않았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단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더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더라. 공구는 최초 공구하고 기타 공구로 나눠야죠. 최초는 얼마 이내? 5년 내 착공 의무가 있습니다. 착공하지 않으면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죠. 기타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입니다. 2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은 착공이 안 됩니다. 이때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조합의 설립 인가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사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리모델링 주택자 조합은 인가받았다. 그러면 2년 내 어떻게 해야 되죠? 둘로 나눠야 되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뭘 신청한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경우?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30세대 미만 증가된 경우죠. 여기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된 경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뒤에 가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또는 신고했다. 그러면 2년 내 공사 착공 의무가 있습니다. 착공. 만약 여기서 착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했다. 중단. 그럼 농지 전용화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사전 결정해서 2년에 건축화 신청해야 된다. 건축화를 신청하면 실효가 된다. 건축화 신고서 1년에 착공해야 된다. 사업계 승인 받았으면 또 주택조합, 농지전용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었다? 5번 틀렸고요. 바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이렇게 잠시 쉬겠습니다.